안녕하세요. 어피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이예붕입니다. 저희 투보센 인사이트를 통해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등 규칙과 제도를 마련해 가고 있는 글로벌 주요 흐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 경제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흐름에 안테나를 맞추고 어떤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흐름에 관심을 두실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과 유럽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거대 권역에서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 그리고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의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고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이를 실현하려는 정책과 법률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로존에서는 27개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될 암호자산 시장에 관한 규정안, 즉 미카 규정안이 잠정 합의됐고 각국 언어로 지금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마치면 공식 채택될 예정이고요. 하나하나가 나라 규모죠. 그런 50개 주가 연방을 이루고 있는 미국에서도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에 관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그리고 의회에는 지난 시간 말씀드린 루미스 진리브랜트 법안 등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의 배경과 취지,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미국 백악관이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팩트 시트인데요. 행정명령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이 보도자료를 보면 최근 디지털 자산이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 성인 미국인의 16%가 디지털 자산, 암호자산 투자, 사용, 거래 경험이 있다. 그리고 100여국 이상에서 자국의 통화를, 주권 통화를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는 CBDC를 시범 운영하거나 또 연구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지난 과거에 또 현재의 세계 금융에서 했던 것처럼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국제 논의에서 해야 된다. 그럴 때다. 이런 그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디지털 자산 분야에 대한 행정부의 정책 요지를 밝히고 디지털 자산의 잠재적 위험과 또 가져다 줄 혜택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범정부적으로 소통해서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해서 전략을 마련하라. 그리고 그 전략을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법률안도 마련하라는 조치입니다. 180일 이내에, 그리고 전략 보고서 제출 후 짧게는 90일 또는 120일 이렇게 기한도 못 박았습니다. 이런 행정명령을 준비해낸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평가를 받을 만하고요. 우리가 참고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미국에서의 논의가 하루아침에 마련된 것은 아니고요. 2021년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금융시장 실무그룹이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를 발표했고, 또 22년 1월 20일에는 연준에서 화폐와 지급결제, 디지털 전환시대의 미국 달러의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공식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금년 2월 3일에는 보스턴 페드 연준이죠. 보스턴 연준과 MIT의 디지털 커런시 이니셔티브가 CBDC 프레임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설계할 건지 그리고 테스트해보자, 이런 결과를 담은 해밀턴 프로젝트 1단계 공동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독자분들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디지털 자산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개념은 숫자적 개념, 컴퓨터가 읽어낼 수 있는 정보라는 개념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입니다. 즉, 암호화 기법, 그리고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에 기반해서 그러한 디지털 기술로 표시한 자산이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바이든 행정명령에서도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유로존에서는 이렇습니다.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느냐. 암호화 기법에 기반한 자산이니까 암호자산이라고 우리는 부르겠다. 그래서 암호자산 시장에 관한 규정은 미카,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자, 그럼 바이든 행정명령에서는 디지털 자산이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된 기술에 관계없이 CBDC, 그리고 가치라든지 금융성 자산과 상품 혹은 청구권에 관한 그 밖의 표시인데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거나 표시된 것으로서 그 용도는 지급결제나 투자 혹은 자금 등의 전송 교환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에는 암호화폐나 스테이블 코인, CBDC가 포함된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은 그 사용된 표식, 라벨과 상관없이 증권, 또 일반 상품, 커머디티죠. 그리고 파생 상품,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금융성 상품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은 중앙화된 혹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거래 플랫폼에서 교환되거나 아니면 P2P로도 전송 교환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역대 최초로 디지털 자산의 재반 위험을 해소하고 기반 기술의 잠재적 이점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범정부적인 접근 방식, 즉 국가적인 정책 목표를 우선순위를 6가지를 제시하고 그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전략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이 6가지 정책 목표는 첫째가 소비자, 투자자, 기업에 대한 보호입니다. 둘째는 금융 안정성 보호와 시스템 위험의 완화. 세 번째는 이 디지털 자산을 오용하면서 불법 금융에 악용되거나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완화시켜야 된다. 네 번째는 세계 금융 시스템과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과 경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금융 포용이라고 들어보셨죠? 즉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는 기술적인 진전, 진보를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6가지 국가적인 정책 목표를 행정명령에서는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보고서, 전략을 마련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명령을 보면 달러 CBDC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